안녕하세요. 시원센터 시간입니다. 2026년 1월 들어서서 한국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쁜 것도 있었지만 2026년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도 많았고요. 특히 제가 자주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께 저의 경험이나 전략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시장을 지켜봤고요. 그리고 지켜본 결과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조금 유사한 흐름들이 나오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거의 이제 5,000포인트에 육박하는 4,700포인트가 넘어서는 이런 초강세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 정도 됐다고 해서 모두가 더 해피한 건 아닙니다. 주도 종목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피 지수와 유사한 형태의 모습으로 아주 우상향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소형주를 한번 보시면 중소형주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고점 대비해서도 소폭 하락해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고점보다도 지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차별화된 장세가 벌어지고 있는데, 중소형주가 굉장히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세 상승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한 4년간의 긴 상승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작년이 2005년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대세 상승장에서는 상승 초기 국면에서는 대형주들이 항상 장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도 좀 찾아봤습니다. 반면에 너무 높게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의 끝자락 아니냐, 버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대표적인 버블이 1999년에서 2000년 넘어올 때 있었던 IT 버블이었죠. 이때의 버블과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실까 하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고요. 특히 저는 과거에 중소형주 펀드를 운용을 했었기 때문에 중소형주 펀드를 운용하면서 강세장이 돌입을 하게 되면 이런 대형주 일변도의 상승 때문에 굉장히 펀드 수익률이 안 좋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고, 이런 시장 상황이 어떤 주식들, 어떤 업종들 중심으로 오르는가도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중소형주로서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대형주나 중소형주 외의 주식으로 수익률을 보전할 수 있는 트레이딩을 좀 했어야 했었는데, 한정적인 자금을 갖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트레이딩을 좀 병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형주를 많이 가져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형주들을 순서대로 담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순서라고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소비할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핸드폰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IT 쪽을 제일 먼저 좀 바꿀 경우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 그러면은 자동차를 바꾸고 싶겠죠. 그런 순서로 제가 IT,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돈을 말게 되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사고 싶어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쪽에 또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건설기계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중후장대한 산업들,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이라든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확대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중후장대한 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강이나 화학 같은 소재 기업들 이런 것들이 오르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조금 럭셔리한 소비재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순환매를 기억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의 초기 국면에는 거의 IT가 주도를 해서 오르고, 자동차, 건설기계, 조선이나 철강화학 이런 순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소비재나 서비스 쪽으로 마무리되는 한 사이클이 있었었고요. 그렇게
대형주가 한번 사이클이 크게 일어나고 나면 중소형주가 바로 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IT부터 또 순서대로 연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것 같고요. 아마도 중소형주는 뭐 2006년, 7년을 비교를 하자면 한 2년여가 지난 다음에 대세 상승장의 맨 끝자락장에서 어느 정도 밸류가 찼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이제 이 자금들이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시가총액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근데 돈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잘만 선택을 해놓으면 거기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중소형주 시장을 제가 목격을 했었기 때문에 꼭 반복되지는 않지만 최근에 1월에 이루어진 대형주의 상승의 순환 사이클을 보면서 이번에도 또 비슷하게 이루어지네 라는 것을 제가 보고서 향후에도 어쩌면 그런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사이클을 놓치신 분들께서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음 대형주 사이클도 준비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는 중소형주 사이클도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대세 상승기의 이제 패턴을 분석해서 2026년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좀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 2026년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갑작스럽게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추격하면서 이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가 물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 타임은 조금 쉬시더라도 조정이 오거나 이후에 다시 한번 주도주를 트라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면 중소형주도 준비하는 시기로 삼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시황을 좀 판단을 해보려고 과거 자료들을 좀 봤었는데요. 2000년 1월에 첫날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코스피가 밀레니엄 기대감 때문에 IT 열풍이 또 전년부터 IT 버블이 있었었고 해서 코스피 첫날부터 1000%가 올랐고요. 코스닥도 1.5% 닷컴자만 붙으면 다 급등을 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때 주도 섹터가 역시 인터넷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새롬 기술이라는 것, 다음 로커스 이런 코스닥 기업들이 아주 강풍을 일었었는데 특이한 거는 그날만 오르고 연말에는 그런 코스닥 그 첫날 급등했던 주식들이 고점대에 비해서 80에서 90% 폭락하면서 진짜 버블이 깨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후유증이 2003년 초까지 지속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대세 상승기라고 볼 수 있는 2005년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 2006년 1월을 보면 5년의 상승을 이어서 소소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첫날 뭐 코스피는 0.3 근데 코스닥은 첫날부터 강세를 띄었었습니다. 이때는 주도 섹터가 2005년에 이미 IT가 크게 올랐고 자동차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 주도 섹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순환 사이클처럼 기계나 조선 또 따라오는 게 금융이죠. 금융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 등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이런 브릭스라는 성장에 따라서 중후장대한 산업이 주도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2026년은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에서 2000년 버블 붕괴보다 2006년과 유사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유사하기만 했지 2006년보다도 훨씬 더 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이나 2006년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데요. 대세 상승장이나 큰 장세가 끝나는 시점에는 중소형주의 버블이 온다. 라는 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2000년 1월에도 그랬고요. 2007년에도 중소형주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폭락을 경험을 했었는데 어쨌든 중소형주의 큰 폭의 상승이 있어야 장세가 마무리된다라는 과거의 경험들을 볼 때 현재는 중소형주가 너무나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세 상승이 말기가 전혀 아니다. 버블의 끝자락이 아닌 어떤 중간 정도 지점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뭐 한 1년 정도 지나거나 아니면 지금 장세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중소형주도 언젠가는 움직일 거다 생각을 합니다. 2006년을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
2006년 1월 강세주의 연중 지속성을 보면요. 조선 섹터가 1월에 강세를 보였고 연중에서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1월 초에 강세를 보였던 주식들이 대체적으로는 연간으로는 어떤 순환 사이클을 이루더라도 조정 후에 다시 IT부터 시작한다든지 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당시에 이제 IT와 기계 섹터도 1월에 강세를 보였는데 연중에서 계속 지속해서 좋았던 모습을 보였었고요. 금융 섹터도 강세를 보였고 연중 지속해서 좋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당시에 2006년에는 코스피가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4.5% 정도 올랐는데 조선이라든지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라든지 이런 몇몇 주식들의 강세로 상승을 했었고요. 대부분의 코스닥은 2006년에 마이너스 10%였었고 코스피의 중소형주는 마이너스 7%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가 올랐고요. 중소형주나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안 좋았던 해가 2006년이었습니다. 지금 체감적으로 느끼는 중소형주나 코스닥이 안 좋은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2007년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는 2007년에 지수가 32.3%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2007년에 오히려 마이너스 8%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2007년에는 14.2% 오르고요. 코스피의 소형주 같은 경우에 36%, 중형주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하락하는데도 코스피가 오르는 것을 보여준 해가 2007년입니다. 그러면 2007년에는 이 시가총액 차이를 보더라도 중소형주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년간 뒤졌던 코스피 지수를 중소형주가 2007년에는 강력하게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2026년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본다면 여전히 그런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될 것이라는 걸 1월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대형주 중심으로 그래도 포트폴리오의 무게 중심을 한 60-70% 정도는 대형주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세를 보였었던 AI 반도체나 전력이라든지 로봇, 피지컬 AI죠. 이런 것들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중심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연중으로는 중소형주나 코스닥에서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을 하는 시기로 삼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비중을 조정을 해가지고 주도 섹터를 하반기에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것도 일부 분할해서 매도를 하시면서 대형주들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중소형주를 서서히 하반기부터는 확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26년의 주도 섹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장이 되어도 계속해서 덜 하락하면서 독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AI 반도체의 관련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그런 거에 대형 장비주들이 있겠죠. 한미반도체라든지 HBM 관련된 대형 장비 주식들이 있을 거고요. 피지컬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협동 로봇 수요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이 되는 원년이 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종이나 종목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전력이죠. 전력 관련주들 그런 업종이나 또 종목들도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섹터는 이제 이 정부 정책과 대기업 투자가 맞물려 있어서 조정 장세에서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중소형주를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대형주 강세장에 이어지면서 주도주를 역할을 했던 기업들은 실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투자를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주식들에 의해서 낙수 효과가 좀 있겠죠. 그런 소부장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장비 소재 납품 기업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BM 테스트 장비라든지 웨이퍼 레벨 패키징, 후공정 그리고 미세 공정 장비 또 파운드리 이런 가동률 회복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속해져 있는 업종이나 중소형 기업 중에서 실적이 실제로 개선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 유방 섹터로 로봇 대형주나 이런 것들이 올랐다고 하면은 거기에 부품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휴머노이드 양산 본격화에 영향을 주는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자율
주행이나 제조의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와 관련 있는 종목들을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좋게 생각하는 거는 미래를 지향적으로 보는 섹터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위성이라든지 통신 장비 이런 쪽에서 글로벌 수주를 본격화할 수 있는 회사들, 그리고 바이오 업종은 뭐 언제나 장기적으로 뭐 좋은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발 성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팜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이제 기술 플랫폼 기업이나 글로벌 임상 결과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 신약 라이센싱 아웃을 본격화하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뷰를 갖고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K 컨텐츠는 또 계속해서 성장 전망은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영향으로 인해서 K컬처의 확산 현상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아직 중국의 수요가 없는데도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반향을 일으키고 실적들도 좋아지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적이죠. 그런 글로벌 수출로 인한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은 뭐 한두 종목씩이라도 조금씩 모아나가는 종목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언젠가 이 끝에는 중소형주의 폭발적인 장세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나 전략을 갖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면 다시 오는 기회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년 상반기에는 대형주 70%, 중소형주 한 30% 정도를 가져가시면서 중소형주는 아주 탐색을 하시고 정말 좋은 종목이 나올 때까지 조금씩 모으시다가 또 너무 언더퍼폼을 하거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했을 때 잘못됐다 그러면 손절을 하시고 다른 중소형주를 다시 또 발굴하시고 하면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1년 후를 바라보는 중소형주를 결정을 하시고 차분히 모아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2026년 말이 되면 2027년을 대비해서 대형주를 30%에서 40% 줄이고 중소형주를 6, 70% 정도로 올리는 이런 전략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넘어가면서 잡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형주가 지수를 견인할 때 포트폴리오 비중을 주도주 중심으로 하는 게 또 특히 심리적인 측면에서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됐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시는 방법도 언젠가는 수익이 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심리적인 요건들을 감안을 하셔서 주도주를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좀 어려운 장세 속에서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키면서 조급하지 않게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을 세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